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에서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 이후에 유명 인사들의 부고가 잇따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원인은 뻔한 거죠.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 유명 인사들의 사망 원인 그리고 코로나를 결부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중국 내 코로나가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서 중국 인민들의 반발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최근 들어서 부쩍 유명 인사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 중국 인민들이 당국이 발표하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유명한 경극 배우인 춘한란이 4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춘한란의 가족들은 그녀가 갑자기 사망한 것에 대해서 슬퍼한다라고만 말했을 뿐 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BBC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에는 배우 궁진탕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중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겁니다. 향년 83살인데요. 세상을 떠난 이 궁진탕은 지난 2000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온 중국의 최장수 드라마인 타지에서 온 세댁 현지 신랑에서 주인공 가족 캉씨 집안의 아버지 역할로 잘 알려진 유명한 배우입니다. 또 장이모 감독의 1991년작인 홍등의 각본가로 잘 알려진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있습니다. 니전도 지난달 말에 84살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2일에는 1978년 광명일보 칼럼인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의 저자인 후프밍 전 난징대 교수도 87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칼럼은 이 마오쩌둥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에 과오를 바로잡자는 개혁운동인 반란반정, 그러니까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을 회복한다 이런 것의 시작을 알린 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지난달 21일에서 26일에만 최소 16명에 이르는 저명한 사람들의 부고가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BBC가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유명 인사들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공식 확인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실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사망 원인으로 보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유명 인사들의 부고 기사에는 그저 사망이라는 내용만 했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절대 기록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재됐던 부고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재조정되면서 당국이 사망자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의심도 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랴오닝성의 다롄에 이 다롄 2공대가 전날 이 원단 그러니까 신년을 전후해 가지고 별세한 전원직 교직원 25명에 대한 부고를 올렸는데 이 명단에는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2년 사망자 부고와 비교했을 때 한 10명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들의 부고에도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만을 적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포크타임스는 이들 상당수가 코로나19하고 관련돼 숨졌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고 119건 중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2월에만 33건이 몰려있는 것도 이 같은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분야 최고 기관인 중국 공정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23일 사망했던 관계자들 5명에 대한 추모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서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역시 당국의 감시망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니전 교수의 부고 기사에는 그도 나쁜 독감으로 죽은 건가 이런 댓글이 최상단에 올라서 주목을 끌었는데 그 아래에는 온 인터넷을 샅샅이 훑어도 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이 중국 내 코로나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지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관영 매체인 건강시보는 6일 충칭과 쓰촨, 하이난을 비롯한 중국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세로 돌아서서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선전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중국 당국의 이런 발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중국 내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 보건당국은 주간 통계를 통해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21만 8,019건, 사망 648건이 발생했다라고 WHO에 알렸습니다만 이런 규모는 실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도 현지 시간으로 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에서 발표되는 통계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와 중환자 입원 사례 수, 또 사망자 수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진정한 영향을 과소평가한 결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특히 이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사망자 통계를 중국이 과소 산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인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하루에만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200만 명 이상 정도가 나오고 있고 사망 역시 1만 명 안팎이 이른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대만의 자유시보도 2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정광 전 전염병 수석 과학자가 베이징의 감염률은 50% 이상, 전국 평균 감염률은 40%를 넘어섰고 이로써 전체 감염자 숫자가 6억 명이 넘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아울러 장례식장과 화장로의 화장유해 수를 따져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베이징에서만 6만 명이 이르렀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3일에는 이 상하이의 코로나19 감염률이 70%로 추정된다는 현지 의료 책임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중국 확진자는 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통계를 슬그머니 국제사회에 내놓고도 중국은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료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한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중국은 지난 3년간 이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하고 60여 차례 기술 교류를 했고 새로운 방역 정책 발표 후에도, 그러니까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2차례 교류됐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중국은 전 세계 독감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바이러스 유전자 데이터를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유전자 데이터도 극히 일부만 국제사회에 내놓은 것이 확인되었고 그것도 자체 검열을 거쳐서 문제가 없는 것들만 추렸다는 사실도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시종일관 이 방역 조치는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 농간을 부리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교류 협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의 왜곡과 축소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공산당의 당대당 외교를 맡고 있는 대외연락부는 세계 각국의 정당과 정치 조직에 서한을 보내서 이 자국의 감염병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교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라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6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외연락부는 아울러 중국은 지난 3년간 감염병 정책을 실천하면서 정책을 최적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염병을 전면적으로 퇴치할 자신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직 최악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폭증으로 화장과 장례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통계 발표 중단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급속한 감염에 따른 사망자 급증으로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화장시설에서는 격식을 갖춘 이별 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쫓기듯 화장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화장도 해야 하는 탓에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이
박탈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시스템이 마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이달 22일에 춘제, 그러니까 춘절이라고 하기도 음력설을 말하는 거죠. 이 춘제입니다. 무려 연인원 20억 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폭발적인 감염 증가가 예상됩니다. 여기 대해서 블룸버그는 이미 주요 도시의 화장, 장례식장 포화 상태에 도달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중국 상황은 전 세계에 깊은 우려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죠. 자, 이렇게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면서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는 중국. 이젠 저들이 그저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